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 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서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죠. 꽉 막힌 내 종목 고민 이 50분 동안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더불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땠을까요? 시장 점검부터 짚어보시죠. 시장의 예상대로 9월 FOMC에선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은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하기엔 이르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라고까지도 판단을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간밤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도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목요일장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가 살펴보시면 전 거래일 대비 1.75% 크게 밀리면서 2,514.97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살펴보시면 2.5%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서 8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지만 오늘도 투자의 정글에서는 어김없이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멘토님은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도맡아 주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나와주셨죠. 바로 차트의 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물론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차트를 간파하면서 강하고 탄탄하고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들만을 잡아내주십니다. 즉 차트를 바탕으로 한 수익의 매직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차트의 신, 상한가 킬러이신 김진영 대표님은 최근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또 포착을 해주셨을지 그 결과도 대표님의 공략 종목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례를 봐도요. 9월 시장은 좀 약하다, 대응하기 힘들다라고들 많이 말하죠. 그리고 정말 이 시장 정말 어렵다, 까다롭다,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벌써 9월 이 시점에서 10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제외하고도 강하고 탄탄한 종목들 당일에 무수히도 많이 공략을 해주시는데요. 그중에서 상한가 종목만을 모아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또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종목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위메이드 그룹주일 텐데요. 중국 이슈를 타고 그룹주들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위메이드를 필두로 모비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3가지의 상한가 종목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좌측에 거대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제 몸만큼 커다란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만 딱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노란 톡방 손쉽게 간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하단의 자그마한 QR코드도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4시 50분까지 이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유튜브로 시청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내 종목이 이 지수만큼이나 빠지고 있다, 흘러내린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의 종목 상담 코너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청 방법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4시 50분까지 계속해서 상담 접수를 받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란톡방 문 닫히기 전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차트 상태도 확인하고 차트의 패턴, 언어도 공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투자의 정글도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차트리스트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또 저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제가 노란톡방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락한 종목이 2,100개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2,500개가 좀 넘죠. 그런데 2,100개가 넘는 종목이 2,177개까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2,1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하는 그러한 좀 무시무시한 장을 좀 보여주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전혀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장이었는가조차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의 계좌가 파랗게 스머프랜드가 되어 있다라고. 예. 다들 울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변에 듣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하루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좀 얄밉죠. 근데 그게 또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제가 함께한 종목 중에 상한가가 몇 개 나왔냐면 3개가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장을 더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상승장에는 여러분들 실력이 좋고 나쁨이 어떤 구별이 없이요. 상승장에는 그냥 잠자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정말 금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의 매매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락장일 때 그 진가가 발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1.75% 대음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 전일 미국장이 좋지 않았죠. 하락 원웨이로 지속적으로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FOMC 또 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또한 예측이 가능했다.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시면 오늘 상한가 3종목입니다. 모비스, 위메이드,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3종목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개 방송에 들어오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오늘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청자분과 소통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공개 방송인데 자, 우측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진입해서 수익을 낼 만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통통 계속 올라오고요. 그리고 왼쪽 차트에 그대로 연동돼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고요. 차트를 보고 종목을 함께 보면서 오늘은 이 종목을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바로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 나왔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위메이드예요. 보시면 자, 금일 당일에 당일 주도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급등주, 그리고 상승 출발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든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죠. 오늘 출발하자마자 뭐가 보였다? 성한, 위메이드 홀딩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DB, 애니능률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시청자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청자분과 함께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제가 이걸 마음대로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주가라고 하는 건요,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의도성을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차트로 표시가 돼요. 차트로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래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 보이죠.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격은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어치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0원어치 샀어요. 1,000원어치 샀는데 100원어치 가지고 가격을요, 원래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나는 1,000원어치 사놨어요. 말이 좀 잘못됐네요. 네, 1,000억 원어치 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억 원어치 샀어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런데 1,000억 원 중에 산 그 물량 중에 100억 원어치만 가지고 10분의 1만 가지고 10,0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5,000원까지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미 세력이 100억 원어치 물량 팔아가지고 그래요. 5,000원까지 만들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아직 세력은요 900억 원어치, 마음껏 제가 크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900억 원어치는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력의 입장에 봤었을 때 지금 나는 10분의 1밖에 안 팔고 10분의 9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은요, 진짜 가격일까요? 가짜 가격일까요? 가짜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하락했는데 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했었을 때는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나버렸네 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메이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9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10분의 9가 팔렸다. 그러면 그 종목 끝난 종목이야. 그런데 10분의 1만 팔렸어요.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럼 결국에는 10,000원짜리 주식이 예를 들어서 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포스럽게 손절하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땡큐, 좋아, 고마워,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공포를 즐기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처럼 시장이 폭락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존재합니까? 공포심에 손절하기 바빠요. 또 두 번째,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럼 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탐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팔아야 될 자리에서 안 팝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난 2020년, 2021년 주가 쫙 올라갔습니다. 2021년 종합주가 지수 보면 6월 달입니까? 최고점 찍고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고생길 열려요. 그런데 그 전에 주가가 쫙 올라왔을 때 수익이 50%, 100%, 200% 수익이 찍혔던 내 계좌만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그대로 방관하고 그냥 보고 있다가 수익을 다 토해내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가 있는 나의 계좌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있어가지고 항상 이 두 가지의 투자 심리, 탐욕과 공포심에 대한 것을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포를 좀 즐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장이 오늘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당일 주도주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자, 당일 주도주 어떤 종목이나 함께 볼까요? 자, 오늘 등락률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장 마감에 대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제가 장 중에 캡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자, 모아 데이터, 그리고 제가 데이트를 가고 싶나요? 모아 데이트라고 하네요. 모아 데이터. 자, 그리고 나인테크, 그리고 모비스 다 보이시죠? 모비스, 셀바스 헬스케어, 위메이드 그룹주, 그죠? 셀바스 AI, 그리고 애니능률, 그리고 우리로 비츠로테크, 일진파워처럼
자, 최근에 여러분들 저희 메모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행융합 관련 중입자 치료제 해가지고 자, 모비스라는 종목 어제도 언급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 모비스, 그리고 오늘 또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 오늘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또 상한가로 갔어요. 모비스 말씀드렸죠. 자, 시장 자체가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자, 중입자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섹터로 연결돼 가지고 테마주가 형성돼 있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금 매출 자체가 지금 상한가, 주가가 30% 급등하고 이만큼의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가시적으로 나왔는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주가는 올라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에 달려있다? 시장이 바라보는 본질에 봐야 돼요. 타이밍에 따라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진파워라든지 비츠로테크라든지 모비스라는 아이가 중입자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같이 섹터로 연결돼가지고 지금 테마 형성돼서 아주 강한 양봉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어떤 시장입니까? 자,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네,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이죠. 하락장인데 하락도 그냥 하락이 아니야. 폭락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 큰아이 블루칩 종목들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에 아싸했던 종목들, 인싸 아닙니다. 인싸,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아이들처럼 인싸 아니고요. 로봇 관련주가 됐건 뭐가 됐건, 물론 지금 로봇은 잠깐 주춤하고 있죠. 오늘 내일 공모주 청약 때문에. 그렇죠.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다음 달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로봇 섹터의 종목들도 뭐예요? 공포를 즐기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 또 이야기가 또 샜는데, 자, 이렇듯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냥 하락도 아니고 폭락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도했던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AI든 로봇이든 반도체든, 예,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 쫙쫙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수가 빠진 데 있어가지고 대형주, 우량주, 블루칩 애들이 버틸 수 없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주도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소외됐던 아이들한테 돈이 가게 돼요. 그리고 이 하락의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급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도 연속 3상한가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섹터에 뭐 비츠로테크 됐건 우리로가 됐든 일진파워 됐든 이런 아이들이 같이 묻혀서 빵빵빵빵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돈이라고 하는 건요, 한 곳에 멈춰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그곳으로, 그곳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고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돈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돈이 빠져가면 이쪽은 또 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우리는 금융의 이게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장세 여러분들, 자, 그동안에는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종목들이 빵빵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즐길 줄 알아야 돼. 왜? 지금 장세 자체가 어떤 장세다? 그러한 아웃사이더에 있던 소외되었던 아이들, 저 바닥에서 그동안 1년, 2년 동안 박박박 기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올라오는 장세다. 이걸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조정권을 마무리할 때까지는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아이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매매했었던 실질적으로 셀파세스케어 매매한 제 매매 일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상한가에 또 팔았거든요. 자, 이거 지난 9월 14일 날 보시면 매수한 거 보이실 거예요. 자, 9월 14일 날 보이시죠? 9월 14일 날 바이 포인트. 여기서 매수해서요. 하루 묵히고 이틀 묵히고 3일 묵히고 4일 묵혀서 오늘 5일째 되는 날, 이 녀석이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장에 상한가 바로 안 가고 5분봉에서 5MA, 10MA, 20MA가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합니다. 25% 넘게 수익을 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 물량은 남겼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매도를 했는데 물론 캡처는 못 해드렸어요. 이처럼
강한 아이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셀바스 스퀘어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셀바스 스퀘어는 앞으로 더 올라갈 부분들이 충분히 더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셀바스 스퀘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셀바스 스퀘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아주 예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한가 아주 예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여기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을 잘 찾을 수 있나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75포인트 하락하는 급락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3개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기본적인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자, 주가는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갖고 있다? 패턴을 가지고 있다. 패턴. 주가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패턴을 인지하고 있으면요. 그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움직일 거야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패턴이 어떤 패턴이 있을까? 여러분들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승 패턴, 하락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연속적으로 가기 위한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하락하던 거를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버셜 패턴이 있어요. 지속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자, 뭐 트라이앵글 패턴도 있고요. 프레그 패턴도 있고요. 페넌트 패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탑, 더블 바텀, 트리플 바텀, 트리플 탑, 그 다음에 라운딩 바텀, 라운드 탑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어려운 용어로 다 차치하고요. 자, 우리는 어떤 걸 찾으면 될까요? 삼각김밥을 찾아봅시다. 자, 차트에서 삼각김밥을 찾아라요. 김진영의 삼각김밥. 삼각김밥을 찾아보면은 그 안에 돈이 있습니다. 볼까요? 셀바스 스퀘어는 어떤 삼각김밥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 삼각김밥이 하나 있네요. 그랬더니 주가가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 하나 또 있네요. 그랬더니 주가가 또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될까요? 그냥 삼각김밥을 찾으면 이거 하나만 찾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지고 정말 심플하고 럭셔리하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제가 5일이 됐죠. 4거래일 전에 셀바스 스퀘어를 매수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죠. 제가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죠. 자, 이때 매수를 합니다. 여기에서. 왜 매수했을까? 인석 봤더니 상승하고 조정하고 삼각김밥 만들고 돌파하면서 슈팅. 상승하고 조정하면서 여기 지지되면 슈팅 나올 거야. 기다릴 거야. 나는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셀바스 스퀘어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오늘 빵! 상한가가 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지난 고점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오늘 어떤 자리예요? 상승형 돌파 라인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이 종목은요, 오늘 상한가 갔다 해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아이는 오랜 시간 동안 자, 거래량 동반에서 자, 매수가 이루어졌던 아이예요. 그리고 이 고점에 대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셀바스 스퀘어는 여러분들 앞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의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11,190원이에요. 11,19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11,190원이라고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시간의 조정이 있을지언정 추가 상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은요, 이제 기간을 좀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고 분할 매수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또 위메이드가 종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홀딩스였을까요? 자, 위메이드 잠시만요. 오늘 위메이드 홀딩스죠. 위메이드 홀딩스. 위메이드네요. 위메이드 맥스였을까? 자,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시장의 장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바닥에 있던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올라옴에 있어가지고 자, 에코프로를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구장창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돈이 들어와가지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돈이 들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올라가봤자 그냥 횡보 박스일 뿐이에요. 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갔던 아이가 아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위메이드 같은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요 자 계속 흘렀어요. 그런데 이 흘렀지만 최근 2년 동안 흐름 놓고 봤었을 때 어떻다? 외바닥, 쌍바닥 턴어라운드 되는 이 포인트, 그죠? 지지가 되는 이 자리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바닥 주지만은 외바닥, 쌍바닥이 되어 있는 외바닥, 쌍바닥이 되어 있는 이 포인트에서 주가가 드라이브가 걸리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KMW라고 하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KMW 이 아이도 지금 어떻습니까? 5, 6G 관련돼 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또한 종목이 어떻습니까? 와우. 어마무시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자, 외바닥 찍고 반등, 쌍바닥 찍고 올라오죠. 하지만 얘는 올라가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주가에 내 머리맡 위에 뭐가 있어요? 이평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상승과 조정, 그래서 양봉에 매도해주고 다시 음봉 조정 나오면 매수하면서 계속 파동을 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 짓자면 시장 자체가 강한 상승장이 아닌 강한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상승했던 아이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간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MSG, 뉴스 좀 톡톡톡 뿌려주면서 장대 양봉이 빵빵 나오는데 연속적인 부분보다는 자 종목 섹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장세가 예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폭락이 나오면서 대단히 좀 우울한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시장이 이렇구나라고 좀 인지하시고 자, 내일부터라도 강한 종목에 올라타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바람입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시장이 올라감과 내려감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나오는 미인주들 바라볼 수 있고 그 미인주를 가지고 또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 시간에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신 우리 시청자님들의 종목을 가지고 내일 매매 전략 어떻게 짤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자, 노란톡방에다가 종목명, 비중, 매수가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2,100여 개의 종목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또 계좌가 울상을 짓는 오늘 같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요. 대표님은 연일 수급이 몰리고 돈이 되는 그러한 강하고 탄탄한 또 더구나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종목들 포착을 해주십니다. 어제 모비스를 시작으로요. 오늘 또 이슈가 됐었던 위메이드 또 한 번의 모비스 그리고 셀바스 헤어까지 하루 동안만 또 3개의 상한가 종목을 공략을 해주셨죠.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하단의 배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또 아픈 고민 해결해보는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신혜수님께서 문의 주신 명신산업 22,6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 30%를 담고 계십니다.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차트 상태를 그리고 있을지 우리 대표님의 코멘트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매수가 22,600원으로 지금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자, 함께 차트 볼게요. 제가 명신산업에 대해 가지고 이 회사 어떤 회사하고 뭐 만들고 뭐 팔아서 얼마나 남기는지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아니고요. 저는 차티스트입니다. 차트만 가지고 매수할지 매도할지만 얘기해요. 명신산업 이하에는 매수할 종목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럴까요? 지금 명신산업 딱 놓고 보면요. 보자마자 어떤 그림이 생각나냐면은 전 졸라맨이 그냥 보여요. 자,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졸라맨을 그리겠습니다. 자, 어깨가 자 이렇게 졸라맨이 있어요. 제가 좀 유치한 그림입니다. 유치한 그림이에요. 유치한 그림이지만은 뭐 이렇게 저는 그림이 보여요. 이게 졸라맨은 아니고 뭐 이상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보이죠? 자, 우스꽝스럽습니다. 근데 우스꽝스럽지만 제가 앞서 자, 차트에서 무엇이 있다? 패턴이 있다라고 했어요. 패턴. 차트에 패턴이 있다. 패턴을 찾으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삼각김밥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졸라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명신산업에서는요, 여러분들 졸라맨은 좀 이상하죠. 자, 패턴을 얘기한다면 헤드 앤 숄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드
and shoulder에 대한 부분이에요. shoulder. 자, 헤드는 뭡니까? 자, 머리예요. 머리. 예, 머리고요. 그다음 and 그리고 뭐 shoulder 어깨예요. 여러분들 어깨. 자, 머리가 있고요. 어깨가 있어요. 머리,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 앤 숄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 주가는요, 상승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된다라는 게 우리가 차트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헤드 앤 숄더가 나왔을 때는요, 장기 이평선이요, 결국은 왜 이 헤드 앤 숄더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 이동 평균선은요, 한 방에 꺾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합니다. 운전하는데 자,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어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20km로 달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여러분들에서 부항 갑니다. 자, 자동차가 갑니다. 네, 제 방송 대단히 좀 유치한 초등학교 미술 시간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 자동차가요 시속 60km, 120km 달립니다. 막 달려요. 그런데 멈춥니다. 멈추는데 60km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가 예를 들어서 60m가 필요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예, 정확한 거는 또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120km로 빵 달렸습니다. 급정거를 합니다. 그럼 제동거리가 몇 미터가 필요해요? 그래요. 120m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뭐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주가가 여러분들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상승할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빵 올라갔습니다. 자, 얼마 동안 2022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7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상승을 빡 했어요.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4일 25,700원을 고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멈춘 거예요. 근데 상승을 멈춘다 해서 나 그만 갈 거야 라고 해서 바로 해서 0km로 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제동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과 반등을 이어가면서 제동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이 자, 속도가 60km였던 아이가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 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파란 선 보이시는 게 바로 60mA예요. 파란 선이 60mA가 쫙 속도를 내서 달려요. 정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죠. 그러니까 뒤에 반응이 늦게 오죠. 하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이 상승 우상향했던 부분을 각도를 꺾어가는 거죠. 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그 반복하면서 이평선을 꺾기 위해 가지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동평균선이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이 5M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MA, 20MA, 60MA, 120MA까지 단기 이평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천천히 꺾어간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나온다? 바로 패턴이 나온다.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헤드앤숄더다. 근데 발음하기가 어렵다. 저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예. 왜 영어는 제2 외국어예요. 한국말도 어려운데 뭐 영어까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그림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야. 헤드앤숄더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졸라맨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졸라맨, 여러분 졸라맨 아시죠? 야, 이렇게 되어 있는 졸라맨 있지 않습니까? 졸라맨도 여러분들 캐릭터가 자, 왼쪽 어깨 있고요, 머리 있고요, 오른쪽 어깨 있어요. 자, 졸라맨 머리가 있고요, 왼쪽 어깨 있고요, 오른쪽 어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왼쪽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이 패턴에 있으면 주가는 하락 확률이 높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넥라인이라고 그래요. 목라인이라고 해요. 목라인이라고 얘기하죠. 거기가 어디다? 바로 지난 4월 말경쯤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그리고 8월 초에 7월 말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격이 어디였을까? 이 가격은 저점이 17,470원. 여기 저점은 18,290원이에요. 그러니까 18,200원, 18,200원대에서 17,400원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400원대와 18,200원대 선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명신산업 물으셨어요. 명신산업을 사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있으셨을 거예요.
회사가 무엇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22,600원이면 여러분들 가격이 대략 이 정도 가격 라인이에요. 여기에요. 주가 자체가 헤드를 만들고 여기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고 떨어지죠. 패턴이 그냥 그대로 정형화되어 있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니까 그대로 보이죠. 왼쪽 어깨, 헤드, 오른쪽 어깨. 그럼 오른쪽 어깨 이 넥라인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 여기가 깨지면 이제 어디까지 갈까요? 발바닥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발바닥이 어디예요? 13,900원대까지예요. 근데 이게 17,400원에서 18,200원에 대해서 이 라인대에서 제가 표시하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앞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 아이는요 13,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17,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4,000원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17,000원에서 4,000원이 빠집니다. 그럼 30%가 넘는 하락이야. 이 하락을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은 항상 늘 얘기드립니다.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다. 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저 또 그래서 일단은 가격 기억하셔야 될 가격이 18,200원에서 17,400원대에 지지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매수했습니다. 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요, 여러분들 파동 관점에서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중심 라인을 가지고 이 단기 중심에 해당되는 포인트 이 라인대예요. 요 라인대에 대해 가지고 지지가 됐더라면, 자,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22,600원대면 여기 근방에서 이 가격대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랬었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승 채널이 형성돼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중심 구간, 중심 채널의 라인에 돼서 깨졌을 때는 일단 매도할 부분이 필요하다. 다시 중심 라인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재진입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주식은 그냥 보유하고 있다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계좌 잔고에 플러스 났으니까 기분 좋아. 이걸로 배부르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꼭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자 1억이던 집이 갑자기 10억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팔아야지 내 돈인 거야. 10억짜리가 지금 30% 40% 하락해가지고 6억 7억이 됐어요. 그러면 3억 4억이라는 돈은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이게 다시 10억까지 가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산이 됐던 간에 사고 팔미 필요하다.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딩의 시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차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매수 매도 타임에 대해서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정한 내 자산이 서서히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가격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이스트인 우리 대표님은요, 정말 차트 하나를 바탕으로 패턴들 읽어주시고요. 또 그 속에서 예측 그리고 대응을 함께 해주십니다. 삼각 기법과 같은 차트의 패턴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여러분의 아픈 종목 고민에 대한 해법도 차트를 통해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이언 초이의 하루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 12,000원, 비중 10%인 STX 중공업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떤 해법을 풀어갈 수 있을지 대표님과 함께 해결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STX 중공업 이 종목은 제가 8월 달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8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선박 운임 지수 있죠. BDI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최근에 STX 관련해 가지고 네, 또 주가가 빵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8월 달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주가 고점이다. 고점이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상담했었던 거 아마 녹화본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물적 분할합니다. 참 재밌는 일이 발생되죠. 근데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뭔가 이벤트가 있다. M&A가 됐던 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 M&A가 됐건 그게 유증이 됐건 혹은 네, 뭐 BW 발행하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식수를 가지고 주식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8월 달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STX 그린로지스 물적 분할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최근에 또 잘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STX 중공업이 왜 이 자리에서 고가를 형성했을까?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12,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냥 매수하셨을까요? 예, 분명히 또 경제 뉴스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STX 중공업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일단 뉴스를 봤더니 일면에 딱 대문짝만이 나옵니다. STX 중공업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저 잘 몰라요. 네, 이런 부분 저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STX 중공업, STX 계열에 대해서 8월 달에 만들어진 자리가 절대 고점이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녹화방송 8월 달 녹화방송 보시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은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아니 대표님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잘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이 왜 여기서 고점이 형성돼 있다. 이건 매수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STX 중공업 차트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듭니다. 세력이 만들어요. 제가 다른 거 하나 딱 이것만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길게 자 60MA를 지우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보면 뭔가 잘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STX 중공업이에요. 저는 주식을 한 지가 올해로 이제 23년 차입니다. 예, 오래됐죠. 예, 강산이 2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2003년이 되군요. 예, 대학 때부터 하긴 했지만 진정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한 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부터 아마 제가 이제 아주 메인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 뭐 주식한 건 제가 제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2000년부터 주식을 정말 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산 게 벌써 23년이 흘렀어요. 강산이 2번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6회 공중전을 다 겪었겠죠. 자,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대통령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네, 20년이 넘는 시간이니까요. 자, 정치 테마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각종 섹터별로 올라간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난 2000년대 초중반가 때는 뭐 차화정이라고 얘기했었죠. 자동차, 화학, 정유. 네.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로 넘어왔었던 부분도 있고요. 이렇던 시장은요 순환매로 일어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STX가 지난 날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었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예, 과거 역사로 좀 뒤안길로 간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라고 노력한 태가 나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어쩔 수 없이 2021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코로나 시국 때 2020년 저점, 2021년 고점. 모든 전 종목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모든 전 종목이 다 그랬어요. 이때 주식 하셨던 기억을 갖고 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2020년, 2021년 또 주식 투자하셨다. 어떻습니까? 주식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착각을 만들었던 장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2023년 8월 달에 STX 관련 그룹주애들이 최고점이라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 왜 그랬을까? 2021년 또 고가 형성된 자리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가치?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장부에 적혀있는 장부적 가치 있지 않습니까? 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 퍼셔에 대해서 보고 멀티플 많이 보시잖아요. 퍼가 됐든 BPS, 뭐 에비타, 기타 등등. 예. 많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일 것인가 많이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나온 레포트 봐보십시오. 그럼 거기 뭐 나와요? 아, 매출 성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 매출이 있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수익이 얼마야. 그리고 투자를 얼마나 했어.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예요? 장부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가치일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두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지금 STX 관련 그룹주도 좋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여러분들 2021년 고점을 넘기지 못합니다. 살짝 넘겼어요. 고짜 신고가 나왔네? 그래봤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 여기 넘어간다?
예, 1,000만 원에서 10,000만 원 공떡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식의 기본적인 여러분들 원칙이에요. 외봉, 쌍봉. 쌍봉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과매수가 아니라면. 물론 이게 여기에서 상승 N자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은 과수급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석은 외봉, 쌍봉이야. 그래서 제가 STX 관련 그룹주들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게 8월 달 얘기합니다. 야, 이거 더 이상 올라갈 자리 아니야.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21년대로 가볼게요. 2021년 이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자, 이게 2021년 고가 13,900원을 만들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단봉으로 질질질질질 흘러가는 모습. 그러다가 이렇게 빠져요. 그죠? 그리고 5MA, 10MA, 20MA, 60MA가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집니다. 한번 반짝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STX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고가 만들고 떨어졌죠. 이 부분이 자 2주에 걸쳐 갖고 대음봉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단봉으로 질질질질질질 빠지고 있죠. 결국 뭐예요? 하락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최소한 5MA, 10MA, 20MA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가 12,000원 20% 정도 손실 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분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분 갖고 보면은 하락 추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볼게요. 자, 저점 여기 보이시고 여기 오늘 저점 보이고 고점, 고점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요. 중요한 거는 바로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트렌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STX가 어떤 사업을 하고 뭐가 좋고 블라블라블라 다 배제하십시오.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럴 것 같아야. 야,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야.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서 시장에서 매수가 빡빡빡 들어오면 오케이 나이스. 하지만 제 아무리 이게 이 회사가 좋아요, 매출이 올라갈 거 해봤자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무엇이죠? 그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것과 뭐 그런 거. 제가 표현이 좀 어설픈데요. 예, 느낌 아시죠? 그거. 예. 아무리 회사가 좋더라도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추세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저가와 저가를 연결한 추세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가와 고가 연결한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조금 오버슈팅 영역인 거고 요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면 자 확연히 보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분차트도 보실 필요가 있죠. 뭐 1시간 보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일봉을 보더라도 일봉을 보도 분차트 보도 다 흐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언제였냐? 여기 저점이에요. 그리고 최근 저점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 이 영역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응이 안 됐다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진행됐었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지가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상승하려고 했던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깨지면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오늘 저가가 1,070원입니다.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라운드 피기를 만들어놨어요. 이미 추세는 하락 추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락 추세 넘어갔습니다. 내일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내일 이후에 오늘의 저점에 해당되는 1,070원이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다시 얘는 7,000원, 6,0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11,500원, 1,800원, 1,900원을 넘어가는 이 부분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왔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비껴가는 11,000원 넘어가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불타기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수익 전환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